반갑습니다. 상위 1%의 투자자를 계속 배출해내고 있는 라이언스탁입니다. 최근 매매는 잘 하고 계셨나요? 저번 영상 공개 이후로 매매하기에는 꽤 편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장이 끝나고 교육을 마친 후에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예측한 대로 시장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또 어떤 업종군이나 섹터군이 당분간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5년, 10년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지수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리고 5년, 10년 안에는 급락장이나 폭락장이 한번 올 겁니다. 그걸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쉬운 거니까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주에서 한 달 사이 동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예측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분석과 예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어떤 식의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알아봐야겠는데요. 최근 시장 수급이 굉장히 적었죠. 밑에 시장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거의 없다시피 굉장히 메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래량과 이제 거래 대금만 보셔도 알 수가 있죠. 거의 최저점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부로 해가지고 시장 수급은 조금 살아난 모습이고요. 오늘 흐름을 통해서 이 자리가 이제 저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무조건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에도 참 애매한 그런 최근 흐름이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지수는 흐름은 괜찮은데 수급이 아직은 그렇게 완벽한 수급은 아니었죠. 오늘 시장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1,800억이 들어왔고 기관이 900억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온 최근 흐름이 거의 없었어요. 오늘이 거의 처음에 가까운 그런 수급 흐름이었는데요. 요 정도 가지고 시장이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적습니다.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더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야 지수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요 정도로는 아직 어림도 없는 수급이었죠. 또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는 아무래도 중국 증시의 그 흐름과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까지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증시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중국 증시가 2,5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 그 안에서 박스를 만들었고요. 그 박스가 꽤 길었습니다. 그런 박스름을 좀 길게 만들어줬는데 현재는 3,000포인트 정도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500포인트와 3,500포인트 사이면은 그 박스의 중간에 위치해 있죠. 이 지점에서 이제 곧 변곡점이 올 건데요. 아마도 이 지점에서 박스 상단 쪽, 그러니까 3,500포인트, 반대로 박스 하단 쪽인 2,500포인트, 이 자리에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쪽으로 지속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기도 해야겠죠. 우리나라 증시 수급이 아직 이상적인 수급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이전부터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 이 1990포인트, 여기는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한 616포인트가 현재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는 불안했던 이 자리, 이 자리에서는 다시 안정적 자리로 흐름이 이제 바뀐 것은 맞고요. 그러나 이제 수급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상방이다, 다시 상승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수급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업종별로 또는 이제 종목별로 흐름의 차이가 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상승 방향으로 원웨이 장이 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종목은 상승이 나오고 어떤 종목은 지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종목 선정이 꽤나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이제 예측한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를 어떻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당연히 대형주 장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자리에 있는 대형주만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요. 아직은 더 빠질 자리가 남아있는 대형주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쪽에서 급등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좀 나왔고요. 반대로 이제 현대차 같은 운수 장비 쪽, 그리고 화학주들이죠. 그리고 LG생활건강처럼 화학이랑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바닥에서 잠깐 반등이 나오긴 했었고요. SK텔레콤 통신 쪽이죠. 그리고 포스코 이런 쪽에서는 이제 시장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운수 장비가 굉장히 좀 약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전기전자 그리고 반도체 제조 쪽의 업종이 살아나야 지수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최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여러 업종을 한번 언급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화장품, 대북조,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업종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끝났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하지 못하면 이 업종은 다시 살아나기에는 좀 힘들 겁니다. 많이. 제가 바이오 쪽에서는 한 가지 종목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헬릭스미스인데요. 헬릭스미스만 유일하게 코스닥 상승률보다 더 높은 그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도 꽤 좋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죠. 바이오는 일부 종목 빼고는 대부분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을 보시면 신라젠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반등은 좀 나오긴 했는데요. 이전 고점에는 확실히 못 미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으로는 매매하기는 괜찮았는데, 이전 고점에서 물렸던 투자자들은 다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유일하게 이 테마가 좋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거 좀 기억하시나요?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 정치인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새로운 테마가 나올 것이고 그 테마가 아마 정치 테마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정치 테마주는 YBM넷 오늘부터 나왔습니다. YBM넷하고 그리고 화천기계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죠. 그리고 이제 풍강,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갔던 고려산업, 그리고 KNN 같은 정치 테마주들이 강세가 나왔습니다. 예측한 대로 그 정치 테마주 쪽에 강세가 나왔고요. 요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주들 있죠. 윙이푸드 쪽에서도 강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컬러레이 쪽에서도 강한 흐름이 나왔던 최근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IT 부품주들도 아주 좋은 상승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코스피에서 상승할 만한 업종이 전기전자밖에 없으니까 코스닥 IT 부품주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예측이 가능했던 영역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업종들이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가 또 예측을 한번 해봐야겠죠. 제가 그 첫 번째 시장 분석과 그 예측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코스피 199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616포인트, 이 자리를 이제 돌파 안착을 했을 때, 그 안착시켰던 업종이 시장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착이 되었죠. 코스닥도 안착이 되었고요. 오늘부로 코스피도 안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장 흐름은 괜찮지만 수급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적인 포지션을 갖는 것보다 아무래도 아직은 단기적인 포지션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만약에 수급이 완전해지는 그런 시장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하셔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포지션이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다시 이제 지수를 올리려는 그런 수급이구나 판단이 서시게 되면은 그때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가셔도 절대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자리에 여기가 안착이 되었잖아요. 근데 수급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다시 깨지게 되면요, 다시 박스 하단으로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어차피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대응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최근 시장과 업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혀 어려운 시장은 아니고요.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시장의 흐름에 맞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 그 편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만 안다고 해서 매매가 잘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여기에 이제 좋은 타점을 잡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다음에도 이제 시장 흐름이 변하거나 또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아니면은 예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은 또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